523페이지 동의 없는 이 말은 무단 양도와 전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무단 양도나 전대나 내용이 똑같다 했죠. 하나만 보면 됩니다. 갑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하면 뭐라 그러고? 양수인. 전대하면 뭐라 한다? 전차인 그랬죠. 그러면 전대차 계약 했겠죠? 양도 양수 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동의 있거나 말거나 양도 양수 전대 전차 계약의 당사자가 뭡니까? 을과 병이죠. 따라서 첫 번째 무단 양도 전대를 하더라도 요 전대 계약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네, 일단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게 전대차 계약 같으면 동의 얻지 않았더라도 어른 목적물을 병에게 인도해주고 용도에 맞게 제공해줄 놈을 부담합니다. 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취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왜? 계약이 유효라니까 유효. 다만 요때 이 병이 갖고 있는 권리 가지고 갑에게는 대항 못하겠죠. 따라서 어른 갑의 동의 얻을 담보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잘 기억해야 돼요. 무단 양도 전대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다. 다음에 이제 갑과 을 사이 문제죠. 갑과 을은 의무를 위반해서 안 했어요. 위반했죠. 아까 동의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안 해도 되죠.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갑과 병 사이 문제입니다. 지금 목적물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병이죠.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점유를 했죠? 불법 점유입니다. 내가 할 때마다 빨간 거 그림 드린다 했습니다. 병의 점유는 갑의 입장에서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건 안 했던 병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만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한테 반환할 것을?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거죠. 해지 안 하면 여전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따라서 해지했건 안 했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이 양수인 병업 혹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무단 양도 전대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이것만 나온다니까. 어제 기출문제 특강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건가? 응?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요거 하나만 좀 외워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갑은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잖아. 차임 청구하면 손해한 게 있어 없어요? 임대차 기간 동안은 갑이 어차피 점유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입니다. 자, 524페이지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3번을 보십시오. 3번. 무단 양도한 경우에도 해지하지 않는다는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차임에 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발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방금 무단 양도 전대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죠. 그는 임대차는 여러분 채권 채무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단 양도 전대한다 할지라도 임대인에 대한 특별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는 해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단 양도 전대라도 해지 못한다.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갑이 을에게 가구점을 임대해 줬는데 가구점을 남편 을과 부인 병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남편 명의로 된 임차권을 부인에게 양도했어요. 그럴 때는 주인 동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남편 명의로 된 부인에게 양도해주는 것도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524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컨대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동감해서 가구점을 함께 경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단 양도 전대도 해지할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자, 다음에 동의 있는 겁니다. 이제 동의 있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526페이지를 봅니다. 거기 위에 기출지문 작년 문제 27에 나와 있죠. 526페이지. 거기에 대해 지금 동의 없는 전대입니다. 그럼 동의 없는 전대면 100% 나오는 게 4번이 나온다니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의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나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3년 전에 이게 나오는데 그때는 여기 답이었어요. 답은 5번이죠. 소부분일 때는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무슨 뭐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뭐 공짜로 주는 문제죠. 자, 이제 동의 있는 겁니다. 동의 있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동의 있는 것은 보라 안 보라 전대가 나옵니다. 전대. 동의를 얻어서 병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자, 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전대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전대차가 됐다 해서 임대차가 소멸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임대차가 소멸되면 전대차는 따라서 다 무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임대차. 기간도 그 기간 내, 보증금도 그 기간 내, 차임도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는 갑과 을 사이에 을과 갑과 을이 아니고 을과 병 사이. 이 두 사람 사이는 그냥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되겠죠? 따라서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그럼 병도 을에게 차임 취급해야 되고 이기한 참여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을도 병에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합니다. 그냥 요 두 사람 사이는 그냥 주인과 세입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입니다. 두 사람 사이는 똑같은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서 권리 의무,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 다 인정됩니다. 다음에 두 사람 사이는 그냥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된다니까. 갑과 을 사이입니다. 갑과 을 사이는 여전히 임대차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따라서 당연히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고 이견차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임 취급해야 되고 차임 취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되죠. 근데 을이 지금 직접 점유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지금 간접 점유하잖아. 따라서 이 전차인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누구도 감독 책임을 져야 된다. 을도 감독 책임을 집니다. 그 위에 527페이지 제일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나오죠. 거기 2번을 보면 나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부모로서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전차인의 고의과실로 훼손되면 누구도 임차인도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진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겁니다. 방금 그랬죠? 선임 및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자, 이제는 갑과 병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갑과 병은 얼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계약서 도장 찍은 적도 없으니까 이 두 사람 사이 원칙적으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 관계가 발생 안 해요. 법률 관계가 발생 안 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칙이 있어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 각각 있어요. 첫 번째, 이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딱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527페이지 630조를 봐봐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도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되어 있잖아.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에 의무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권리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저를 보세요. 이 병은 임대인에게 비용 사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지금 동의 얻은 임대입니다. 그럴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제공을 안 해줬을 때 하는 건데 임대인 값은 전차인에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의무가 없다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니까. 지주인이 누구라고? 을에게 청구하는 거죠. 갑에게 주장하면 안 돼요. 권리가 없다니까. 의무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의무 중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1시간 동안 임차인의 의무를 했잖아요. 뭐 선관수 의무가 있다는 동, 통제하라는 동, 이거 다 지어야 된다고. 용도에 맞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차임 아닙니까? 차임. 따라서 이 갑은 을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병은 어머나 임차인에게 벌써 차임 취급했습니다 라고 임차인에게 취급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법조문 지금부터 읽습니다. 630조.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취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조문이 제가 잘 나오니까 암기하라 그래서요. 동의 있을 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취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조금 전에 전차인도 전대인에게 차임 취급해야 된다 했죠. 이견차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임 취급했는데 대항하지 못하면 또 취급해야 된다는 꼴이 되잖아. 그래서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차임 지급 시기 도래 전에 지급했을 때, 차임 지급 시기 도래 전에 지급했을 때는 대항 못한다는 겁니다. 차임 지급 시기 도래 전에 지급했을 때는 대항 못한다는 뜻이다. 그 말은 예컨대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하면서 20일 날 차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10일 날 차임을 지급한 겁니다. 차임 지급 시기 도래되기, 그럴 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갑에게 대항 못한다는 뜻이 난 겁니다. 요 조문이 그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대항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0일 됐을 때는 을에게 지급해도 돼, 안 돼? 그리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게 판례 있죠? 예. 두 번째 절 보면 나옵니다. 대항할 수 없는 차임 범위는 전대차 계약상 차임 취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취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취급한 차임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방금 있던 630조 조문 있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첫 번째, 지금 동의했지 않습니까?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임대차를 소멸시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기에 어디에 있느냐? 528페이지. 그 위에 631조란 조문이 있죠. 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있죠.
원래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그러나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차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왜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만일 두 사람 사이 기간약정이 없어요. 기간약정이 없더라도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없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럼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되면? 6개월 되면 임대차는 소멸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소멸되면 전대차도? 근데 전차에는 소멸 통고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 그럼 불이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누구한테도 전차인에게도 해지 통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의 해지 기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에 이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됩니다. 이 전차인에게도 치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됩니다. 다 됩니다. 자, 그러면 부속물은 누구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갑일까요? 을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동의 없거나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동의 누구다고? 갑이라니까. 갑의 동의를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플러스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치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전대차 존속기간 모두 만료되고 치상물이 현존할 경우 병은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갱신 청구에 불응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기억하기 싫으면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치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단양도 전대는 돼, 안 돼? 안 되고 동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동의 있을 때. 작년에 여러분 동의 없는 무단 전대가 시험에 나왔죠. 그럼 올해는 나올 때는 동의 있는 게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까지 봐서 항상 한 번씩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무단 전대, 올해는 동의 있는 전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증금입니다. 자, 여러분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 보증금 좀 주고 합시다 라고 특약할 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교부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러나 반드시 동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보증금을 지급합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연차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걸 확실히 받기 위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역할이 해월기원 담보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부담이 있다?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이 지급됐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보증금 교부계약은 옛날에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물계약이 원칙이지만 낙성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3번 보증금 교부계약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은 방금 말할 때 담보적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증금은 언제 충당하는 게 원칙이냐? 원래 임대차가 종료돼서 충당하는 게 원칙인데 단 연체 차임은 틀립니다. 즉 월세가 밀리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으로 깔 수 있어 없어요? 따라서 오른쪽 531페이지 제일 위에 있듯이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없게 충당은 깐다 그렇게 바꾸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충당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임대인 마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익이 연차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 기타 발생한 손해 전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각입니다. 자,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인데, 여러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도 승계되느냐? 그거는 대항력을 갖추냐 안 갖추냐 틀리죠. 따라서 만약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뭘 갖췄으면? 대항력 갖추면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증금은 방금 제가 동시행병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독특한 판례 하나 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해달라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소 제기할 때 소송 비용 듭니까 안 됩니까? 그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531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나와 있습니까? 그 판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논의로 목적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취급을 구하는 소송 비용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빨리 뭐 해달라? 인도해달라. 플러스 연체 차임 달라라고 소제기했어요. 그 소송 비용도 마지막 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안 나왔을 때는 소송을 걸면 소송 비용도 공제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소송 비용으로 공제하죠. 그래 공제해봐라. 못 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판결 받고 나서 다시 판결 받는데 소송 기일 걸리죠. 2, 3개월 걸립니다. 다시 판결 받고 안 나가죠. 그럼 또 집행관에 관해서 강제 집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럼 가구 일제를 전부 다 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집행관을 다시 데려가야 돼. 못 나겠다고 뭐라고 밀어 당기고 막 위협을 하면 집행관 가버립니다. 집행 불가 그러고 가버립니다. 집행 불가되면 그냥 안 줄 때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손해를 얼마 배상하라는데 한 푼도 없는데 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경매받았다. 경매의 꽃은 명도입니다. 경매를 잘 받는 것은 초보자는 이제 경매할 때 권리 분석이 참 문제해요. 다음에 좀 하다 보면 권리 분석이 아니고 물건 분석입니다. 물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어디에 할 거냐 그냥 나중에는 명도가 꽃입니다. 명도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그럼 명도는 소송 1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변호사 외에는 법률 관계 인사를 못해요. 그래서 경매장에 가면 명도 전문 써놨죠.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근데 명도 전문했을 때 그게 변호사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가 명도 안 하고 뭐만 빌려준다? 명도만 빌려주고 실제로 명도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 명도 할 때 뭐라고? 나는 경락은 1억 받았는데 명도 할 때 2억 줘야 돼요. 어떤 거는 그 명도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사람을 하나 경락받았어. 강남에 엄청나게 넓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눈사람 경매 나왔어. 엄청 싸게 나왔어. 딱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어깨가 지금 칼을 들고 삭삭 흔들고 있어요. 명도 가봐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명도 할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 경락받는 게 문제고 명도가 문제라니까. 그럼 집행 불가합니다. 누가 생명의 이해를 받는데 그가 집행하러 갑니까? 집행 불가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럼 경락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응? 병원을 경락받아서 환자가 누워있네. 어떻게 명도합니까? 나의 건물을 내가 경락받아야 되니까 명도 받아야 된다니까. 환자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응? 상가를 하나 경락받아서 상가지금 건물이 5층 건물이요. 쫙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임차인 한 20명 돼. 명도하러 가는데 전부 다 앞에서 뭐라고 뛰어들고 이렇게 있어. 그거 명도 여러분 쉬운 거 안 쉽습니다. 집행가는 안 돼요 그거. 그거 안 된다니까. 집행 불가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강의할 수 있냐? 못해요. 제가 강의할 때 그 옛날에 제가 원래
경매 강의가 원래 전공이었잖아요. 그런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 모든 방송은 끄고 개별적으로 해가 뭐라고? 명도 케이스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다 위법이 좀 많아요. 그런 사람을 때리는 위법은 안 해요. 그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도 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임대차 종료입니다. 그거는 장시간 뭐라고? 경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험상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상. 칼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하게도 제압할 수 있어요. 532페이지 임대차 종료입니다. 자, 종료는 거기에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존속기간 만료 해지 통고 내 제가 일정 기간 경과해야만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게 해지 통고라 그랬죠. 따라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경과하는 거. 첫 번째 존속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지한다고 해지권 미리 보류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을 때입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제 효력이 생기는 것,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암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즉시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에 뒤에 편면적 강행 규정, 아까 말했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밑에 기출문제 지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 했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 그러면 펜션 1박 2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임대차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벌써 임대차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복잡한데도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갑니다.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536페이지 민사특별법입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하면 강의는 다 마쳤죠? 다시 이제 임대차 보호법부터 새로 들어갑니다. 저번 달에 첫 번째 할 때 임대차부터 먼저 안 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번 달 또 첫 번째부터 할 때 뭐 한다? 임대차 보호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빨리 집에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민사특별법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책 안 가져오시고 요약집 있죠? 가져오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요약집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져오셔도 돼요? 네? 나와 있는데. 그럼 월요일 날 가서 가져가시든지 벌써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휴일 날 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